요양원, 70세 이상 노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요양원 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70세가 넘으셨다면 이 질문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자주 잠을 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매년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만들어질 추억들을 담고 있고 소중히 여길 관계들이 있으며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의 삶의 질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요양원과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분이 발을 들여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마음의 상처로부터 구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7가지 핵심 진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사실과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경험, 실제 가족들,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실제 상황들에서 나온 통찰입니다. 포인트 1.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비용들. 대부분의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양원 돌봄의 진짜 비용입니다. 한국의 평균적인 요양원 비용은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입니다. 이는 대부분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전체 금액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처음에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비용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비, 특별식단, 물리치료, 심지어 기본적인 활동들까지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약물 복용 도움이나 힐체어 도움처럼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요양원 돌봄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커버합니다. 그 이후에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거의 모든 재산을 먼저 소진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2. 품질이 차이는 극적입니다. 경고 신호를 알아보세요. 모든 요양원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시설과 나쁜 시설의 차이는 말년을 잘 사는 것과 그저 버티는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살펴봐야 할 것들입니다. 입소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몸단장이 되어 있나요? 흥미롭게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혼자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있나요? 직원들이 인내심 있고 친절한가요? 아니면 바쁘고 지쳐 보이나요?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공식 평가를 확인하되 그것만 믿지는 마세요. 저녁이나 주말을 포함해 다양한 시간에 여러 번 방문하세요. 가능하다면 현재 입소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직원 이직률에 대해 물어보세요. 높은 이직률은 종종 관리나 근무 조건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인트 3. 마가렛을 만나보세요.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 활기찬 74세 은퇴 교사였던 마가렛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넘어진 후 딸이 그녀를 멋져 보이는 요양원으로 이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프로션은 아름다웠고 둘러볼 때 직원들은 미소를 지었으며 방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안에 마가렛의 세상은 함께 쓰는 방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 힐체어에서 보내며 종종 차가운 식사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활동들을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은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거의 없었고 마가렛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관심은 더욱 없었습니다. 마가렛의 딸은 어머니가 이축되고 우울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안을 찾아봤을 때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가렛에게는 실제로 완전한 요양 돌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집게조와 시간제 도움만 있으면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가렛은 작은 정원을 가꾸고 그 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삶의 목적을 되찾았습니다. 마가렛의 이야기는 요양원이 명백한 선택처럼 보일 때에도 항상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포인트 4. 여러분의 권리 필요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요양원 입소자로서 여러분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정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돌봄 계획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만을 표현할 권리, 그리고 합리적인 시간에 방문객을 맞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돈을 관리할 권리, 가능할 때 자신의 의사를 선택할 권리, 그리고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많은 입소자들이 이런 권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나쁜 대우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런 권리들을 적어두세요. 가족과 공유하세요. 이런 권리들이 침해당한다고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거나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옴부즈맨에게 연락하세요. 이는 요양원 입소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포인트 5. 먼저 고려해야 할 대안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가정하기 전에 더 많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아는 삶에 더 가까이 머물 수 있게 해줄 대안들을 찾아보세요. 제가 돌봄 서비스는 가벼운 집안일부터 전문 간병까지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어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줍니다.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낮 동안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제공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실버타운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일상활동에 도움을 주면서도 요양원보다 더 많은 자유와 사생활을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사회에는 재가 노화 프로그램이 있어 안전을 위해 집을 개조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줄어든 임대료 대신 동반자 역할과 도움을 제공하는 젊은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홈쉐어링 프로그램 같은 혁신적인 선택지들도 있습니다. 포인트 6. 가족과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방법. 성인이 된 자녀들과 요양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평생 가져야 할 가장 어려운 대화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화와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두려움과 선호도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독립성을 잃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고 부담이 되는 것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감정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걱정도 들어보세요. 안전에 대해 걱정하거나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능력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희망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수술 후 임시 돌봄이 필요하다면, 기억력 문제가 생긴다면, 더 이상 혼자 안전하게 살 수 없다면, 감정이 격해지지 않은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나중에 모든 사람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인트 7. 토마스를 만나보세요.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선택하기. 토마스는 가족이 처음으로 요양원을 제안했을 때 78세였습니다. 당뇨병과 거동 문제가 있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데이비드는 요양원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독립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대신 그들은 6개월을 들여 선택지들을 탐색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제가 건강 도우미를 고용하고 토마스의 욕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식사 배달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토마스가 주 3회 다니는 훌륭한 주간보호 프로그램도 찾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기는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매일 밤 자신의 침대로 돌아갑니다. 데이비드는 주 2회 방문하러 토마스의 약물 관리를 도와주며 아버지가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는 올바른 선택이 항상 명백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약간의 창의성과 계획으로 안정과 독립성을 모두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돌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지식은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던 선택지들을 발견한 마가렛을 기억하세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지낼 방법을 찾은 토마스를 기억하세요.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져가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권이 있고 여러분의 가치와 바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압박이 후회할 선택으로 여러분을 재촉하게 하지 마세요. 선택지들을 양보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고려하고 있는 길이라면 시설들을 방문해 보세요.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희망이 존중받을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아래 댓글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본인이나 가족분이 이런 결정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선택지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될 수 있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더 많은 솔직하고 따뜻한 안내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매일이 선물이고 여러분은 존엄성과 존중,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독립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자신을 잘 돌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